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바나바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영원한 고민이죠. 이직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제가 헤드헌터 일을 하면서 느낀 직장인 평균 이직 횟수는요, 대략 평균 10년 기준에 3에서 5회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균 한 회사에서 2, 3년 정도 일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헤드헌팅을 통해 경력자분들의 이직을 도와드리다 보면 종종 경력자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최종 입사가 취소되거나 이직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요, 절대 퇴사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할 때 구직 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여러분은 절대 퇴사 후에 구직 활동을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동시에 여러분의 신분은 재직자가 아닌 구직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재직자에서 구직자로 신분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스카우트 대상이 아닌 재취업 대상자로 인지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카우트는 기업이 모시고 싶어하는 인재의 신분이지만 취업 대상자는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한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의 신분 변화는요, 기업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이직을 할 때 재직자의 신분이어야지 구직자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경력자들은 신입 때 취업 활동을 했던 것처럼 채용 과정에 있어서 기업과의 관계가 절대 가까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커리어 경험과 능력을 기업에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을 동등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경력자 채용인 것이지, 또다시 신입과 같이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과정을 경력자들은 경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경력자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퇴사 후에 취업 활동을 하다 보니 취업도 어렵고 설령 취업이 되더라도 오히려 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떠밀려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프로 선수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구단에서 그 선수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지불해서라도 그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지, 방출된 선수를 큰 돈을 들여 데려오지 않는 것처럼 재직자를 좋은 조건으로 모셔오고 싶어 하지, 구직자에게 큰 비용을 들여가며 채용하고 싶은 욕구를 기업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직자가 아쉽지 기업이 아쉬운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슈퍼급 인재가 아니시라면 절대 이직을 할 때 퇴사를 먼저 해서는 안 되고, 재직자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우와 인정은 충분히 받으시면서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직인 것이지, 기업의 일방적인 조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이직을 할 때 퇴사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는요, 높은 연봉만 보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직을 하게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또 많은 경력자 분들의 경우 이직을 할 때 보통 한 군데 이상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업에 동시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결정할 때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는 건데요. 경력자 분들께서 어디에 가든 힘든 게 똑같다면 돈이라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꼭 돈 외에 그 회사를 가야 할 이유를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기업이 높은 연봉을 인상하면서도 이렇게 경력자들을 데려간다는 것은 높은 연봉 인상률만큼이나 기업의 기대치 또한 그 사람에게 높다는 건데요. 마냥 높은 연봉만 보고 입사를 이렇게 결정했을 경우 주변의 높은 기대치와 더불어 짧은 시간 안에 실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국은 그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는데요. 이왕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높여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높아진 연봉만큼 이직하는 기업의 기대치와 압박감은 더 커진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 군데 합격한 회사가 있다면 단순히 연봉 조건으로 택하지는 마시고 입사할 곳의 기업 문화와 본인이 이렇게 잘 맞는지, 아니면 입사해서 내가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살펴본다면 높은 연봉을 아주 짧게 받고 퇴사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는요, 퇴사하는 회사와 마무리가 나쁘면 안 된다는 것. 많은 분들께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확정짓고 현재의 회사에 퇴사를 알리는 순간 직속 상사분께서 퇴사를 전혀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일을 마무리하라며 계속되는 퇴사 지원과 같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퇴사 전에 이런 황당한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은 최대한 침착하고 현명하게 업무와 인과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니어 경력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업무들이 점점 세분화될수록 이렇게 생각보다 어깨가 그리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전 직장 레퍼런스 체크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퇴사를 할 때는 반드시 좋은 관계, 깔끔한 업무 정리로 마무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취업보다 이렇게 퇴사가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옛말에 언제 어디서든 절대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이 직장생활 할 때뿐만 아니라 회사를 나와야 할 이때에도 신경을 써야 할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직을 해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저희 조언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지금까지 다녔던 안정적인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기회이면서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직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인 이직, 커리어 개발의 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직, 직장 생활을 저 바나바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발리라의 바나바였습니다.